자, 산화와 환원. 자, 우리가 뭐라 그럴까?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산화환원이 또 나오거든. 거기에 네, 도움될 정도로 할 거예요. 네, 자, 산화는 선생님이 이렇게 O에다가 화살표 위로 플러스라고 표현해보고, 환원은 H의 화살표 아래로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보자라고 얘기했어. 여기에는 뜻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산소와 결합. O가 산소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H는 수소니까 수소와 결합. 이런 거를 산화환원.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해봐. 수소를 잃음. 수소를 잃으면은 산화라고 할 수 있고, 산소를 잃음. 자, 요거를 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 방법은 전자를 잃어야 되겠지? 네, 전자를 잃음. 이것이 산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건 전자를 얻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 화살표가 위로 증가하잖아. 네, 산화수라고 불러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부르기로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산화, 환원의 동시성. 자,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산화환원은 함께 일어난다야. 자,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되는 게 있으면 환원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지. 그럼 봐봐. 산화시키는 게 있으면 반드시 환원시키는 것도 있어야지. 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산화제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은 환원이 되는 물질, 그리고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우리는 산화제, 이런 거를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가 돼야 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다. 그리고 이런 거를 환원력이 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화학 반응식을 보고 자, 이런 거 반드시 산화 환원 반응인 것이 있다면 자, 이 반응을 딱 보고 화학 반응식을 보는 거야. 화학 반응식을 보고 이 반응은 무조건 산화환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화학 반응식에 호돈소 물질이 있어요. 자, 이 호돈소 물질이라는 거는 한 종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한 종류. 그래서 H2O2, N2, F2, Cl2, 뭐 Ag, Cu, C 이런 게 다 호돈소 물질이 되는 거야. 이런 게 화학 반응식에 있으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야. 그런데 산화환원이 아닌 대표적인 반응도 있어요. 자, 산화환원이 아닌 대표적 반응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 첫 번째 이온 간의 반응.
자, 이온 간의 반응에는 이런 거야. 이온끼리 결합을 한다든지, 결합한 놈이 이온으로 분리가 된다든지, 그리고 우리 앙금 생성 반응 배웠었죠? 네. 이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것들은 이온 간의 반응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자, 산화하느냐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반응 배운 산과 염기의 반응이에요. 이런 거는 중화 반응이라 그래서 얘네는 아주 대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자, 이런 것들을 NA가 CL2하고 결합을 했다 그랬더니 이 NaCl이 됐다 그러면은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왜 산화하는이냐면 왼쪽 봐봐, 왼쪽. NA나 CL은 이게 포도수 물질이 되는 거야. 근데 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했어, 이온으로. 그래서 이온끼리 결합했다. 또는 NaCl 소금 고체를 물에 넣었더니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졌다. 그 다음에 자, 석회수에 CO2가 들어가면은 뿌옇게 흐려진다. 이런 거 있죠? 뿌옇게 흐려진다. 그 다음에 또 자, 산의 HCl에 NaOH 염기가 반응해서 NaCl이 되고 H2O가 된다. 이런 거는 전부 이거는 산화하느냐 아니란 말이야. 자, 여기에는 봐봐. 포도수 물질이 하나도 없지. 그치? 이건 호돈수 물질이 아니야. 이거는 이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들 또는 산화하는 반응인 거를 바로 보고도 찾을 수 있는 게 있더란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을 배워볼 거예요. 자,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은 자, 이렇게 배우면 돼. 자, 오늘 산화 환원은 통합과학 나오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서 아주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유형의 형태까지만 배울 거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금속의 재련이에요. 자, 금속의 재련 중에 첫 번째가 철의 재련이야. 자, 철의 재련은 용광로 속에 Fe2O3 이게 철광석이야. 철광석과 그 다음에 C라 그래서 이거 코크스 숯 가르라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코크스 숯이야 숯. 그 다음에 열풍을 불어넣어 주는데 열풍은 공기예요. 뜨거운 공기에서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나. 먼저 탄소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얘 봐봐. 얘는 이렇게 되면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됐어. 이걸 환원제라고 부르는 거야. 자신이 산화됐으니까. 그러면 동시성에 의해서 얘는 동시성에 의해서 환원이 됐어요.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리고 산화제잖아. 남을 산화시켰잖아. 그러면 요 일산화탄소는 있지. 이게 환원력이 매우 큰 물질이거든. 그리고 이게 연탄가스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거 연탄 태우면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 이거 무생무치의 맹독성 기체예요. 이게 우리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면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요 일산화탄소가 자, 요놈하고 다시 반응을 해. 자, 요렇게 반응을 해서 자, 여기도 봐봐. Fe가 나오면서 3CO2가 되면서 호돈수 물질이 있잖아, 여기. 그래서 요놈은 요렇게 되면서 산소 잃었어요. 잃었으니까 환원. 그리고 요놈은 요렇게 되면서 산소 하나 더 받았어.
산화. 이렇게 따지면 돼. 알겠죠? 자, 이게 산화환원이야.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구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금속을 산소의 이동과 반응을 볼 때 구리의 반응에서 불꽃 한번 살펴보자. 불꽃. 자, 이렇게 불꽃은 대부분 겉불꽃과 속불꽃이 있거든. 자, 겉불꽃에 붉은색의 구리를 넣고 가열하잖아.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반응이 일어나. 야, 얘는 붉은색인데 이놈이 검은색 산화구리로 변해. 그럴 때 얘는 이렇게 되면서 산소와 결합했어요. 그래서 산화가 됐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서 동시성에 의해서 환원이 됐어요. 라고 부르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 속불꽃은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넣고 가열하잖아.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반응으로도 쓸 수 있는데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얘는 산소 잃었잖아. 그쵸? 그래서 뭐야? 환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면서 산소를 또 결합했으니까 산화. 이렇게 자,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 실험을 하나 배워보자. 실험. 자, 이렇게 시험관에 여기에다가는 탄소 가루하고 검은색에 CO 가루하고 그 다음에 C 가루, 탄소 가루를 넣고 이렇게 유리관을 통해서 바깥에 비커에 석회수를 집어넣었어. 그래 놓고 요거를 가열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봐봐. 시험관 속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 자, 산화하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이 반응을 이렇게도 나타내요. CuO가 있는데 탄소를 넣고 가열하잖아. 그러면 Cu하고 CO2가 만들어져요. 여기 호돈소 물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호돈소 물질이. 그러니까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야. 그런데 이때 발생한 CO2는 비커로 넘어가. 비커 속에서는 앙금 생성이 일어나요. 자, 앙금 생성 반응은 아까 얘기했지만 산화 환원 반응이 산화 아니다. 환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호전수 물질이 없어. 잘 봐봐. 요게 석회수야. 여기에 CO2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 탄산칼슘 요거 흰색 앙금이죠? 그리고 물이 생겨. 여기 봐봐. 호전수 물질이 하나도 없잖아. 이런 형태들. 이 반응이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으로 따지는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반응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자, 우리 통합과학일 때도 배웠었는데,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이거 배웠었죠? 들어보면, 외우지는 지금 못했어도 들어보면 내용이 생각날 거야. 오늘은 요 이온화 경향까지 수업을 할 거거든. 자, 잘 봐. 자, 칼, 카, 나, 마, 아, 라, 철, 리,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자, 요렇게 금속 기억나지? 선생님이 이거 얘기할 때 뭐를 얘기했었냐면 밀리면 왕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했었잖아.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자, 요렇게 될 때 왼쪽으로 갈 때와 오른쪽으로 갈 때 경향이 달라요. 근데 잘 봐. 왼쪽으로 갈 때는 자, 이온화 경향이 증가해요.
이온화 경향이 증가한다는 말은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야.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기 쉬워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말은 녹슬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되기 쉬워요.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산화됐으니까 남을 환원시키려는 환원력이 커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얘는 누가 이렇게 되고 싶냐면 금속이. 왼쪽에 있는 금속일수록 이렇게 되고 싶어 한다. 이게 중요해. 왼쪽에 있는 금속은 이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온화 경향이 감소해요. 봐봐. 그 다음에 반응성이 감소해요. 그리고 전자를 얻기 쉬운 게 아니에요. 전자를 잃기 어려워요. 그러면 양이온이 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산화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어떤 왕릉에서 금관이 발견됐다고 해봐. 금관이 녹슬어 있나? 아니잖아. 금은 녹슬지 않거든. 장식품이 그대로 나와. 근데 이 철로 만든 칼 같은 건 어때? 발견되면 다 녹슬어서 형태만 있죠? 그게 차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는 이렇게 되기 어려운 게 금속이 이렇게 되기 어려워. 금속이. 근데 이건 어려우니까 반응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잔 말이야. 어떻게 바꾸냐면 전자를 얻기 쉽다. 전자 얻으면 환원되기 쉽다. 그 다음에 전자 얻고 환원되면서 남을 자 내가 환원되니까 산화시키려는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액 속에 있던 것이 금속으로 석출되기 쉽다. 석출되기 쉽다. 뭐가? 이게 중요해. 금속. 이온이 이렇게 되고 싶다. 금속 이온이. 이게 중요해. 자, 쉽게 얘기하면 왼쪽에 있는 게 금속, 오른쪽에 있는 게 이온으로 있을 때는 반응을 한다는 뜻이야. 근데 거꾸로 왼쪽에 있는 금속이 이온으로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금속이 금속으로 있다면 반응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잖아. 자, 밀림의 왕 얘기해 봅시다. 밀림의 왕은 사자라 그랬죠? 자, 이 사자가 거느리는 영역이 있어요. 영역. 이 속에는 숫사자 있잖아. 숫사자. 그리고 숫사자 애인들이 있죠? 그치? 그리고 이 숫사자가 거느리는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해보냐면 용액이라고 해요. 용액. 근데 용액 속에는 숫사자는 양이온, 암사자는 이 음이온. 자, 용액 속에 존재하는 건 이온으로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이 바깥에 숫사자도 또 있어요. 자, 이 숫사자는 저 안에 있는 암사자가 너무 이뻐. 막 들어가서 뺏고 싶어.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놈은 금속이야, 금속. 자, 근데 막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죠. 누구랑 싸워야 된다 그랬어? 이온이랑. 저 숫사자랑 싸워야 돼. 그래서 숫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지면은 못 들어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러면은 용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들어가죠? 이온화가 돼. 양이온으로. 양이온이 돼야 들어갈 수 있어.
양이온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전자를 잃고 산화가 돼야 들어가는 거지?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 잃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용액 바깥에 있는 금속이 용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산화라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싸웠으면은 진놈은 도망가야지. 도망갈 때 용액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금속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금속으로 튀어나오는 방법은 뭐야? 전자 얻고 환원이 돼야 튀어나오는 거거든. 알겠니? 자, 경원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알겠지? 매우 중요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거를 왼쪽에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설명을 해볼 거야. 뭘 설명해 보냐면 이렇게 설명해 보자. 첫 번째,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그네슘 고체가 염산은 수용액이거든. 이게 용액이야. 그러면 얘는 고체 금속이야. 그리고 얘는 이온이니까 H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스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봐. 수소는 여기 있고 마그네슘은 여기 있잖아. 누가 훨씬 힘이 강하니? 마그네슘. 그러면 어때? 바깥에 있는 금속이 애인들 뺏으러 가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뺏으러 가는 거야. 자, 마그네슘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수용액이 되고 수소는 바깥으로 기체가 되면서 빠져나가야 돼. 도망가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 거지. 마그네슘 2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는 기체로 빠져나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보면 산화된 게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야. 산화된 거는 용액으로 들어간 놈이라 그랬지. 그게 누구야? 마그네슘이 고체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수용액으로 들어갔잖아. 두 개 전자를 잃으면서 이게 산화가 된 거야. 그러면 빠져나온 건 누구냐? 수소 이온이 빠져나와야 돼. 수소 이온이라고 해야 돼. 염산 또는 염산의 수소 또는 수소 이온. 자, 그래서 환원은 수소 이온 두 개가 AQ에서 전자를 받아서 H2 기체가 된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할까 봐.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있지 실제로 반응하는 금속과 이온끼리가 반응이 나와.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불렀지? 기억나? 알짜 이온 반응식. 그렇지.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렀잖아. 여기 애인이 누구야? 애인. Cl-가 Cl 애인이지. 마이너스.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구경꾼이요. 그렇지. 구경꾼이온이라고 했잖아. 알겠니? 여기선 이것만 알면 돼, 우선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거를 배울 거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자,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그거지. 그 문명을 바꾼 화학결합 해가지고 뭐 연소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고 우선 여기에서는 이거야 또 금속과 금속 염의 수용액 반응이라고 부르거든.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자. 마그네슘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반응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그네슘은 역시
부채고 황산구리는 CuSO4 수용액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얘는 고체 금속이잖아. 용액 바깥에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용액 속에 있으니까 이온으로 이렇게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도 봐. 구리는 여기 있고 마그네슘은 여기 있고 힘은 마그네슘이 훨씬 세지. 그러면 얘는 반응을 한단 말이야. N을 뺏어가요. 요렇게. 그리고 구리는 도망가야 돼. 용액 속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변하지. Mg 플러스하고 SO4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고체 금속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산화된 건 누구야? 역시 마그네슘이 고체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전자 잃으면서 산화됐어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게 환원이잖아. 누구냐면 구리 이온이 도망가는 거예요. 수용액에 있던 구리 이온이 두 개 전자를 받고 구리 고체가 되면서 도망가. 그러면 얘도 역시 이 두 개를 더해봐.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 요게 이온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요게 고체 금속으로 나와. 이것도 역시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구경꾼 이온은 누구냐? 그러면은 황산 이온이요. SO4 E-요 라고 하는 거지. 이게 구경꾼. 알겠니? 이게 바로 산화원을 따지는 가장 이 전자 이동과 산화는 금속의 가능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봐봐.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자, 그래. 자, 그러면 자, 경원아. 너 선생님이 책 보내줬었나? 지난번에 통합과? 아니요. 안 보내줬지? 그러면 선생님이 통합과 926제를 보내줄 거예요. 926제. 그걸로 이제 문제까지 풀면서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부터 그걸로 들어가자.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배워야 할 것들이 또 필요한 거 여기에서 또 이 산화원은 외워야 되고 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똑같이 시험 문제 나오는 데도 있었어. 알자이온 반응식 그리고 반응이 진행될 때마다 이온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들어가는 이온이 몇 개고 나오는 이온이 몇 개인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은 이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알 수 있어. 알겠지?